안녕하세요. 뒷담 까는 맹구입니다. 여러분 삐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막 산에 올라가서 삐라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주고 그러면 막 연필 주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여튼 삐라라는 게 북에서만 날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북으로 날렸었어요. 그런데 서로 자꾸 이걸로 도발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2018년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서 콕 집어서 금지 조항을 넣어놓기도 했죠. 2조 1항을 보면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제멋대로 자꾸 삐라를 계속 날리는 바람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까지도 했었던 그런 일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위험행위를 막기 위해서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법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극기 부대, 국민의힘, 조선일보? 그건 당연하고요. 황당하게도 대북 삐라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내정 간섭입니다. 자, 12월 14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언론에는 국민의힘 말실수들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절대 비아냥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사실 그동안 이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 실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접견지역 주민들이 이걸 진짜 싫어해요.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농사 짓고 고기 잡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막 들어와. 근데 막 북한을 자극해. 가뜩이나 접견지역에서 살면 불안하잖아요. 북한은 삐라를 보내면 거기다 미사일을 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이 쑥대밭이 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삐라 살포하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막 뜨면 주민들은 비상에 걸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 때문에 전쟁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박상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취재에 온 기자 막 때리고 벽돌 던지고 경찰들한테 가스총 쏘고 다 들어보셨죠?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박 대표가 집에 없다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너 이게 어디야? 그때 집에 도착한 박 대표가 다짜고짜 취재진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에 주먹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여성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어디서? 집까지 찾아왔다는 게 이유였는데 벽돌을 집어들어 취재진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폭행당한 취재진은 모두 4명. 1명은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고 부상이 심한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북 삐라를 뿌렸어요. 그거 하나 날리는데 몇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무튼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미국에서 갑자기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여지껏 아무 소리 없다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우리의 개혁 법안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 인권조사위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5.18 특별법까지 거론하면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없겠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심지어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미 의회 산하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내년 1월에 열겠다고까지 하는데 아니 우리 국회가 통과한 법을 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죠? 우리가 미국 속국인가요? 미 연방 가입국가인가요? 아까 박상학 얘기를 했는데요. 박상학과 같은 사람들 어디서 돈이 생기는 걸까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국내 탈북단체나 대북매체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NED라는 이 단체가 대표적이에요. 이 단체가 미 국무부 산하 기관인데 CIA랑도 깊이 연계가 있는 단체입니다. 한 해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수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한 수백억 정도 되는 거죠.
아무튼 미국 정부 산하의 기관이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자기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네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이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말한 표현의 자유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요,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국정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일이 미국이 한두 번 이런 게 아니거든요.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쟁 나면 사람들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는다. 라는 망언과 내정 간섭을 수시로 해왔습니다. 주한미대사 해리 해리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화나지 않으세요? 개혁 방해 세력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만 믿고 중단 없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겠죠? 또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국 상황부터 수습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